저는 6살 딸아이의 엄마예요. 제가 육아 고민으로 이렇게 글을 올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대학원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현재 부모들을 상대로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네요. 저희 가정이 잘 어울려 지내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들 나이도 비슷하고 엄마 아빠가 모두 친한 친목 모임이죠. 가까이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항상 모여 밥도 같이 먹으며 교제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공감대도 넓고 아이들도 모임을 참 좋아해요. 저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모임이었는데요. 얼마 전 새로운 한 가족이 합류를 하면서 그 모임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임에는 4살부터 8살까지 모두 여자아이들만 있어요.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8살 여자아이와 6살짜리 저희 딸이 너무 자주 싸웁니다. 6살 저희 딸은 감정에 솔직한 아이예요. 기분이 좋으면 소리내어 크게 웃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면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와 잘 싸우는 8살 여자아이는 좋게 표현하면 상당히 똑똑한 아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영악한 아이입니다. 싸움은 거의 대부분 상대방 아이의 시비로 시작이 되죠. 여럿이 어울려 놀다가 저희 딸을 술술 약을 올립니다. 여러 명이 어울려 노는 상태에서 저희 딸만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8살 그 여자아이가 예쁜 스티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하나만 달라고 모여 앉았죠.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모두 스티커를 주더니 저희 딸에게만 안 주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바지를 입고 왔는데 저희 딸만 치마를 입고 있어서랍니다. 어른인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루는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오더니 아이들끼리 여러 가지 게임을 시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이에게는 3살 먹은 자기 동생과 달리기를 시키는 겁니다. 달리기에서 자기 동생에게 지면 과자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자존심이 상했던지 구석에 앉아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따돌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4살, 5살 아이들도 한편이 되어 저희 아이를 따돌립니다. 맞아, 누구누구는 치마를 입었으니까 스티커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저희 아이가 따돌림 당하는 상황이 싫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따돌림의 가해자가 되는 그 상황이 저는 너무 싫습니다. 저희 아이도 언젠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더더욱 화가 나요.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나름 평화로운 관계였는데요. 그 아이가 온 후로는 정말 그 모임에 나가기 싫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른 나이에 인생 쓴맛을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이에게 이러한 상황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려 사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따돌림 받는 아이 마음에 상처가 커질지 걱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아이는 뭐가 좋다고 자꾸만 모임에 가자고 해요. 상대방 아이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 아이 엄마도 성격이 강한 편이라 어떻게 좋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좋게 설명해줘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예, 사실은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기르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식 문제는 또 좀 다르고. 그렇죠. 예. 누구나. 그럼요. 네. 남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아이가 그러면 일단 혈압이 올라가거든. 주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하고 나하고 또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내 문제가 되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좀 힘들고요. 우선 제가 큰 것부터 여쭤볼게요.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엄마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아이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느낄 때 아이가 괴로워하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지만 그래도 놀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점이 뭐냐면 나쁜 것보단 되게 좋은 걸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하고 놀면 안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 그건 빨리 잊어버리고 또 놀 때의 그 즐거움을 생각하고 또 놀고 놀다 보면 근데 또 괴롭고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더 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부모끼리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경우에 지금 이게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네, 매주 그렇죠. 거의 모일 정도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왔다면은 공동체라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문제고 예. 앞으로 이 공동체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이 공동체에 주어진 어떤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님이 지금 보면은 그 전부터 네. 쭉 오랫동안 공감대도 넓고 그리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밥도 같이 먹고 교제를 했다면 한번 이 문제를 그냥 적극적으로 제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전체에다가 누가 잘못이고 누가 어떤가 아니라 그 아이는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인데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는 이런 그룹에 끼면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약간 권력욕이 생기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걸 꼭 또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그 과정에서 또 그 아이도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구나를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 배우면 그 아이는 아주 아무 문제 없는 아이죠. 네. 다만 배우지 못하고 이게 지속된다면 이것이 이 아이의 성격으로 굳어진다는 문제겠지만 한두 번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쁜 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편견을 갖지 말고 이게 다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모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같이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같이 토론에 좀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 각자 의견을 내고 항상 전제 조건은 어떤 아이가 착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모두에게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아이들을 도우면 될까.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선에서 우리 개입하는 게 적당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모여서 얘기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면 또 서로 다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되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공동체 떨어져 나오게 되면 공동체가 또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의존도 하지 않고 나하고 아이만 둘이서 이렇게 자란다. 키운다. 되게 힘듭니다. 사실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꺼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 엄마가 지금 계속 감정이 남을 것 같고요. 그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속상함이 있어서 그런데 공동체가 넓어지는 과정이고 공동체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또 새로운 질서를 또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 주신 어머니는 그 8살짜리 아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걸 제 3자가 과연 그 8살짜리에게 문제가 있는지 이댁 따님 6살은 문제가 없는지 이걸 누가 좀 공평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공론화시켜서 어머니의 감정이 너무 앞서 있는 건 아닌가.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전제 조건, 제가 아까 말한 전제 조건이 어떤 아이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그 행동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행동이야 얼마든지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 있고 몰라서 그러는 거다. 변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또 이 8살짜리 아이는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장 노릇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부모님한테 약간 기죽어 자란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동생들을 끌고 갈 때는 내가 엄마 아빠가 또 대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는 또 동생들을 만나면 대장 노릇을 하면서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애들을 쭉 끌고서 자기가 이렇게 리드하면서 근데 그중에서 자기보다 바로 밑에 둘째를 제일 구박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보면 권력에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2인자를 항상 견제하니까 제일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재밌는 상황이죠. 어른의 세계네. 재밌는 세계고 그런 걸 좀 인정하면서 하지만은 어느 선은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화합하면서 1인자, 2인자 나누지 않고 서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이걸 더 재밌게 끌고 갈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고 해야 되겠어요. 기왕에 이제 편지를 주셨으니까 그쪽 아이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스티커를 이댁 아이만 안 주고 이런 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를 죽이는 거? 그렇죠. 2인자 견제를 군기를 잡는 거. 그런 느낌이죠. 아주 얘가 딱 보니까 밑에 애들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얘는 왠지 자기를 왜냐하면 얘는 또 1인자였거든요. 그 전에 그렇겠죠. 그 1인자였다가 지금 위에 올라오니까 자기가 밀린다는 그 느낌. 기분 나쁘게 대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언니라고 이렇게 따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뭔가 미묘한 긴장 관계가 걔는 또 거기에 예민한 거죠. 그것도 느끼고 그런 긴장 관계를 안 만들고 잘 화합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리더십이 좋은 아이들이죠. 각자 역할을 잘 줘요.
어떻게 보면 역할 갈등이 생길 때 넌 이걸 하면 되잖아. 야, 넌 이걸 한번 해봐 하면서 자꾸 역할을 잘 주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리더십이 좋은 아이고 보면 누군가를 견제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는 이런 방식 이게 사실 일반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8살 아이가 3살 자기 딸에게 달리기를 져주면 선물 주겠다 하는 그 굉장히 야비한데요? 야비해요. 좀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게 생각이 있는 것 같죠. 일부러 조금 약간 얘를 견제하는 게 강한데 이런 걸 좀 재밌게 공론화를 시키고 하지만 나쁘게 보지 않아야 된다.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누구도 자기 자식 안 나쁘게 봐요. 자기 행동은 좀 나쁠 수 있죠. 행동은 나쁠 수 있는데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나이엔 이럴 수 있다고 봐주는 거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눈높이를 어린이들한테 맞춰서 그 나이에는 대장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이끌고 싶지 않겠냐 이렇게 재밌게 보는 거죠. 그럼 6살 아이에게 8살 그 언니에게 좀 언니처럼 잘 대우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답일까요? 그렇죠.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심하게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한 권력 행사는 제지를 받는다는 걸 위에 큰 애가 제일 알아야죠. 자기가 리더가 되려면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리더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좋은 리더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그 아이를 우리 도와줘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공동체가 그 아이도 돕고 나머지 아이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함께 얘기하고 공동체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어봤는데 영 안 된다 싶으면 그때 나오더라도 미리 겁먹고 시도하지도 않고 나오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많이 다치셨어요.